부산 남구 대연동 수영로 219번길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매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진보당 윤택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북구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각 부서 한 해 사업 계획을 점검합니다. 한편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북구 유공자 예우 확대와 금정산 힐링숲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신평 예비군 훈련장이 체육과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서부산 생활권의 새로운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골목 상권이 새로운 이름을 달았습니다. 대연동 수영로 219번길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상인들도 동네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 목골시장과 붙어있는 대연 219 골목. 식당과 카페, 생활 밀착형 점포들이 들어선 남구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개별 점포들이 모여 상권을 이루는 소규모 상점가. 전통 시장처럼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인들은 벌써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가 늘고 골목을 찾는 발길도 많아졌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제 사용 가능 여부 문의도 많이 오시고 신규 손님 유입도 많아지면서 이제 매출이 아무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지정은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고 골목에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이 골목은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인회가 꾸려지며 이제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개별 점포가 아니라 골목 전체가 하나의 시장입니다. 행사나 공동 마케팅도 준비해서 다시 찾고 싶은 골목으로 만들겠습니다. 남구 역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맹점 등록에 따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 및 부산시의 상점가 활성화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연 219 골목은 이제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사람이 머무는 생활형 상권으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동네 골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자들의 출사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일찌감치 윤택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윤택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떠나는 부산에서 찾아드는 부산으로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으로 부산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4가지 비전도 소개했습니다. 민주노총을 책임지고 이끌었던 저 윤택근은 노동의 관점에서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HMM 본사 이전과 연계하여 항만 물류 노동자 일자리를 대한민국 대표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공공주도로 기장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정책도 밝혔습니다. 부산형 표준 근로기준을 확립하고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도 개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3가지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관광 수입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외지 자본의 수익 일부를 지역 상생기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또 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하고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상 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형 공공배달앱 점유율을 1위로 끌어올리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마지막으로 부산 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산은행은 무려 1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맡고 있는 부산시금고입니다. 공적 기능이 전무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산하기관까지 포함한 지역통합예산은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면 부산공공은행은 곧바로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윤태근 부산시장 출마 예정자는 올해 만 60세로 부산진고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부산 지하철 노조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했으며 현재 진보당 부산시당 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구청 각 부서 올해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립공원이 된 금정산에 체험숲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북구청 신청사에 예식장을 만들자는 제안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나왔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북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과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또 구청 28개 부서로부터 올 한 해 업무를 보고받고 각 사업을 점검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박순자 의원은 현재 북구에 결혼식장이 한 곳도 없다며 앞으로 지어질 북구 신청사에 최고 시설의 예식장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주말 구청 유휴 공간을 활용해 젊은 층의 결혼식 비용을 줄이면서 지역 경제도 되살리자는 취지입니다. 고가상업 예식장 대비 낮은 비용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 문턱을 낮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구가 젊은 세대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어 하승범 의원은 이번 발의된 위기 임산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발맞춰 이들을 위한 보호와 상담, 의료 지원 등 북구 차원의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현재 북구의 참전 유공자 예우 수준이 부산에서 가장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장군 월 33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당 인상을 주문했습니다. 어느 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국가열을 위한 희생의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보훈에는 여야가 없으며 예산의 논리보다 예우의 논리가 앞서야 합니다. 또 김태식 의원은 국립공원이 된 금정산의 면적 30%가 북구에 포함된다며 북구만의 거점 시설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포동 산지에 산림욕장과 유아숲 체험원 등을 조성하고 부산에서 유일한 어린이 천문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북구의회는 오는 20일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안건을 의결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사하경찰서와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등 20여 명은 지난 12일 감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빈집 내 범죄와 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빈집 문잠금 상태와 화재 위험 요소 확인, 경고문 부착 등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오는 23일까지 상반기 빈집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부산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용당동으로 이전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용 공간을 갖춘 센터는 교육과 양성,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 자원봉사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옛 용당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입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이곳에
부산 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상 2층 규모, 카페와 빨래방 등이 있는 1층은 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꾸몄고 2층에는 교육실과 프로그램실이 들어섰습니다. 센터는 지난해 4단 법인으로 공식 출범했지만 그동안은 임시 공간에서 불편하게 업무를 이어왔습니다. 이 전용 공간 확보는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독립된 공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뭐 PPT도 보여줄 수도 있고 다양한 매체로서 저희 또 친구들하고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또 더 좋을 수 있고요. 부산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에도 5만여 명에 이르는 봉사자가 참여하며 지역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환경 정화와 나눔 활동은 물론 전국체전 자원봉사 운영까지 현장 중심의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센터는 올해부터 심폐소생술 교육과 청소년 봉사 아카데미 등 전문 프로그램을 본격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다 쉽고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의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 공간을 갖춘 부산 남구 자원봉사센터. 용당동 시대를 열며 자원봉사의 깊이와 폭을 함께 넓혀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40여 년간 철조망에 가로막혀 있던 부산 사하구 신평 예비군 훈련장이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군사시설이 체육과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서부산 생활권의 새로운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보도에 박재한 기자입니다. 40여 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부산 사하구 신평 예비군 훈련장. 이 일대가 시민을 위한 대규모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부지 면적만 22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1980년대부터 사용되던 이곳은 국방부의 훈련장 통합 재배치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부산 지역 예비군 훈련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갑니다. 기존 예비군 훈련장은 해운대구로 통합됩니다. 부산시는 1단계로 280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다목적 실내 체육관과 야외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합니다. 2단계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체육시설을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곳을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체육 공간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국방부와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가 먼저 오염토를 정화하고 재해복구 및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를 완료한 뒤 우리 시가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사하구는 부산에서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최근 강서구 체육시설이 프로구단 전용으로 활용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고온화가 되면은 훨씬 좋지요. 뭐 땅 시설 들어오는 가면은 뭐 전체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까운 데는 여기밖에 아니지요. 딴 데는 저 신평저축에 저리 또 가야 되고 우리는 동네가 밑에 여기니까 여기 가까운 데로 올라오는 수가 많지. 부산 시민 체육공원이 된다 하니까 좋지요. 군사시설에서 시민의 공간으로 신평 예비군 훈련장이 서부산 생활권의 새로운 중심 공간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에서 교대역 지상구간 전차선로 지지물 개량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설비인 콘크리트 전주가 노후돼 이를 고강도 강관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벌여왔습니다. 이번 지지물 개선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완료된 것으로 296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 시설은 자갈치 시장과 시민공원, 콘서트홀과 버스터미널 등 건축물 13개소와 유라시아 플랫폼과 부산역 지하도 상가 등 준다중 이용시설 5개소입니다. 공단은 이들 시설의 전기차 충전 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 예방 관리 실태를 비롯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는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북구 구포시장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산형 선결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부산형 선결제는 가게에 미리 결제하고 다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끌어내 선결제 문화를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소비 흐름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부산권 오랜 수건이었던 클래식 정연 공연장 낙동아트센터가 지난 10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지역 예술인 300여 명의 웅장한 무대를 만들어내면서 첫 공연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3월까지 개관 페스티벌이 이어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아트센터가 첫 울림을 시작했습니다. 개관 공연 첫 곡은 지역 작곡가 부산대 정수란 교수의 창작 교향곡 낙동강 팡파레였습니다. 수천 년 흐르고 있는 낙동강의 생명력이 새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어진 곡은 말러 교향곡 8번, 천인 교향곡. 인류 구원 메시지를 담은 대곡으로 웬만한 규모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곡입니다. 이 곡을 위해 낙동강 일대 예술인 3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100여 명의 오케스트라, 200여 명의 합창단이 꾸려져 국내에서 6번째, 지방에서는 최초의 공연을 완성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한 번이라도 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예술인들의 역량을 더 확장하고 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저희 극장도 함께 성장하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자리 잡은 낙동아트센터는 987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300여석 다목적 공연장, 앙상블 극장을 갖춘 서부산권 최초의 클래식 전용 극장입니다. 별도의 음향시설 없이도 최상의 소리가 들리도록 설계됐고 전동식 무대 리프트와 소리를 흡수하는 사운드 커튼 등 최고의 공연을 위한 첨단 시설들로 채워졌습니다. 공연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던 서부산권의 문화 구심점이 될 시설입니다. 명지에 살다 보니까 다른 데 나가려고 하면 뭐 기본 1시간 정도는 나갔어야 해서 거리가 머니까 그런 거 공연을 보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가까운 데 생겨서 좋아요. 주변에 시야가 탁 트여 있고 바닷가에 있고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고 또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낙동아트센터는 10일 개관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3월 5일까지 개관 페스티벌을 이어갑니다. 자체 제작 오페라 아이다와 독일 쾰른 방송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세계적 아카펠라 그룹 킹스 싱어즈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편 개관 기념 공연 말러의 천인 교향곡은 오는 24일 BTV를 통해 실황 중계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장애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배우는 공립통합유치원이 문을 엽니다. 부산교육청은 편견과 차별 없는 유아교육 실현을 목표로 조기 통합교육 모델을 본격 도입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오는 3월 개원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세결유치원입니다. 세결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 일반학급 7개와 특수학급 6개를 함께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입니다. 그동안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사례는 있었지만 유치원 전 과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공립통합유치원은 부산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비교적 큰 규모의 특수학급을 통해 장애 유아에 대한 개별화 교육과 통합 교육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등원부터 귀가까지 하루 일과 전반을 함께하며 조기 통합 교육을 실시해 장애 유아의 사회적 적응력과
자립 역량을 높이고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치원에는 감각운동실과 심리안정실 등 유아 특성을 고려한 시설이 들어서고 통학 차량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해 수업을 진행하고 특수교육 실무원이 함께 배치돼 유아 발달에 맞는 놀이와 활동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의회는 법제처에서 받은 포상금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100만 원을 전달하고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기부금은 의회가 법체에서 주관하는 우수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상금입니다.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혁신 사례 연구대회에서 부산 지역 교사 44명이 입상해 그중 초중등 특수교사 14명은 전국 1등급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미래 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수 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현장 교사들의 수업 연구와 실천 사례가 공유되는 자리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입상 교사들을 향후 수업 나눔 릴레이, 맞춤형 컨설팅, 현장 지원단 활동 등에 참여시켜 우수 수업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보건소가 2025년 건강증진 사업 추진 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이번 평가에서 국가암관리 최우수상을 비롯해 방문 건강관리와 정신건강증진, 자살 예방사업 부문에서 우수상을, 치매관리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가암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와 마을 건강센터 운영 등 주민 체감형 건강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남구 수영로 219번길 일대가 대연 219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데 앞으로 다양한 방문객 유입과 상권 활력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